아침마다 놓이던 약 봉투가 어느 날부터 성우의 손에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끝에 놓였다가 잠시 후 며느리 수진이 챙겨갔습니다. 그건 제가 드릴게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영양제, 40년 넘게 스스로 챙기던 것들이었습니다. 성호가 묻기 시작했을 때 수지는 이미 부엌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요즘 깜빡하실까 봐요. 성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깜빡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성호가 직접 날짜를 확인했고 병원 시간을 정했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에는 볼펜 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정형외과, 셋째 주 금요일, 내과. 성우는 그 날짜들을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하루 전에는 꼭 다시 확인했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단정히 입고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달력이 한 장 넘어가 있었습니다. 빈 칸은 깨끗했고 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성우의 폰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말고 모레로 바꿨어요. 이미 바뀐 뒤였습니다. 성우는 달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그 시간에 맞춰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통장은 여전히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위치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열리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열쇠는 더 이상 성우의 손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우가 서랍을 열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손잡이를 당겼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제가 관리해요. 성우는 손잡이를 잡은 채 돌아봤습니다. 수진의 말은 가벼웠습니다. 확인하라는 뜻도 묻지 말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성호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열쇠를 가져간 거냐? 며칠 전에요. 아버지가 주무실 때. 자는 동안 허락도 없이 성호는 서랍 손잡이에 손을 댄 채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떼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닫는 속도가 예전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과거의 집 안에는 성호의 물건들이 각자 정해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경은 거실 탁자 위, 도장은 책상 서랍 두 번째 칸, 연금 봉투는 옷장 맨 위 칸. 성호는 그 위치들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리된 상태로 작은 플라스틱 박스 안에 성호가 스스로 정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찾기 쉽게 해놨어요. 성호는 박스를 열어 안경을 꺼냈습니다. 도장을 보고 봉투를 만졌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아니, 새로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물건들이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며칠 후, 둘째 민재가 차를 마시며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민수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가? 아버지 통장까지 형수님이 관리하는 거. 민수는 신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야. 도와드리는 거랑 빼앗는 건 다르지 않아? 이 말에 민수가 신문을 내렸습니다. 빼앗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민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형은 그게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너도 알잖아. 요즘 아버지 깜빡깜빡하시고. 아버지가 깜빡하신 게 언제인데?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거야. 민재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뒤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만이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결정해야 할 순간마다 잠시 멈췄다가 누군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전기세 고지서를 들고 물었습니다. 성호가 입을 열기 전에 민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자동이체로 바꾸면 편해요. 성호가 말하려 했습니다. 내가 직접 내려.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미 결정은 끝나 있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면 또 그 말이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요즘 깜빡하시니까. 그날 저녁, 외출 시간이 적힌 메모가 현관 신발장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병원 민수 동행. 성호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신발을 신다가 성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메모를 다시 한번 보고 천천히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동행. 그 단어가 묘했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이라고만 적었습니다. 혼자 가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이제는 누군가 함께 가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민수는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호가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쁘냐? 네, 좀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성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성호가 대답하려는데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잘 드시고 약도 잘 챙겨 드세요.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혈압은 어떠신가요? 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안정적이에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요. 의사는 성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지러움은 없으신가요? 성호가 입을 열려는 순간 민수가 또 대답했습니다. 없으세요? 의사는 잠시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끊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내내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약을 누가 챙기는지, 병원을 누가 예약하는지, 통장을 누가 관리하는지, 신경 쓰지 않게 된 게, 아니, 신경 쓸 수 없게 된 게,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깜빡거리고 있는 걸까? 아들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스스로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성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릿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의 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어느 순간부터 결정이 줄어든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만든 건가요?